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시 또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키워드 정리해보면 금리 인하 없다라는 중앙은행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 그러니까 신흥시장에는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 곳에서 연이어 부각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잠깐 멈칫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기관 투자자들의 현물 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좀 종목들의 어떤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LNF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상승 종목을 늘리는 역할까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에만 자금이 쏠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매도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난 게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뭐 코스피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어제 짜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해 보면 한 6% 정도 빠진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낙폭이 좀 유난하게 커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유의 연초 수급 문제가 아마 더 더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갑자기 확 밀리고 이제 변동성이 커졌었죠. 그 내용들 영향 준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홀츠만이라는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22 인사가 이 사람은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으로 치면 닐 카시카리 정도 되는 느낌? 그 정도의 어떤 사람인데 경기 침체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올해 금리 못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해서 미국도 안 내리고 유럽도 안 내린다고? 그럼 유동성 공급은 아예 없는 거네? 뭐 이런 걱정을 유발하게 됐죠. 사실 금리 내릴 것이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도 없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그 이번 여름에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어떤 정책 조정이 충분히 됐는지 이걸 갖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한마디로 여름쯤 금리 내리는 거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예상보다 빨리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독일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지정학적 문제가 또 국제유가 또 공급망 문제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안 내리는 게 진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기본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좀 시장을 좀 빠질 때 저점에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고 특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면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지수가 뚝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뭐 이거는 개장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어쨌든 뭐 김정은이 대한민국이 제1 적대국이다, 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 이제 보도되고 하면서 갑자기 오전에 빅텍 이런 종목이 급등을 하고 지수는 쭉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제 반응을 좀 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뭐 지금 이란이 이라크 내 이스라엘 첩보시설 파괴했다라는 보도 그 다음에 이제 대만하고 중국 문제 있고 그러니까 막 지역 여기저기서 뭐 지정학적 문제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이런 양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트럼프가 또 계속 부각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세적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이제 좀 자신감을 잃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도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표적인 어떤 급등주잖아요. 잘 보시면 이 빨간색 선 25월 저기죠 5월 선을 전혀 깨지 않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5월 선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이게 대표적인 대장주인데 이게 추세가 뭐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이래버리면 좀 공포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JYP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대표적인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이거 20월선 보시면 20월선이 계속 튕겨서 올라갔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20월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대세가 완전히 끝나는 종목들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투자 심리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되죠. 대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초장기 낙폭주들, 뭐 코스피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최근에 이제 삼성의 어떤 투자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KMW, 에이스테크 이런 통신 장비주들 올라가는데 이게 거의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만 반응을 하고 있다라 실제로 뭐 코스닥의 소형업종 지수는 올해 플러스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되게 작은 돈만 여기저기 붙어 다닌다.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종목들에 짧게 들락거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심리를 좀 반영하는 대표적인 특징적인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제 환율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환율이 요 근처까지 올라오면 코스피 저점, 환율 고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돌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살짝 그 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320원 정도 되는 레벨이 어느 정도 환율은 고점이 되고 이제 지수는 저점이 되고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면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1350원을 향하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또 한 50포인트 정도, 한 2450 정도까지 열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환율도 여기서는 좀 이 근처에서는 좀 정점이 나오고 빠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준 사안이었다. 그래서 뭐 환율은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특징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하나 특이했던 건 이제 LNF인데 어저께 어닝 쇼크 공개하고 회사에서 부침 자료 내놔서 이거 손실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고자산 평가손이 2,5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260억이야. 이런 거를 공개를 했고, 이런 공개한 내용들이, 그러면 지금 실적이 바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서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아침에 2차 전지주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거 자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서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들, 이게 아마 제약 또는 반도체가 될 건데, 그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아침에 빠졌다가 여기로 붙어버렸어요.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여름 때 기사인데 작년에 어닝 쇼크 내면서 2분기 재고량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때도 또 사실 실적 금방 뭐 회복될 것 같은 느낌의 회사에서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저 원재료를 지금 공급받는 방식이 이제 뭐 장기 계약 맺어서 계속 비싸게 들여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정말 지금이 가격이 리튬 가격이 바닥이다라면 뭐 완전 실적 바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변수도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LNF가 유발하는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단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상당히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팔았고 선물 다시 팔았습니다. 지금 누적으로 5만 계약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기관은 매도 피크는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무려 4천억 팔았거든요. 그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 순매수가 네이버인데 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 우위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포진이 돼 있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 기아, 현대, 모비스 이게 다 이제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은 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오늘 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하이닉스가 하고 LG화학이 순매수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는 이제 대형주들 대부분 다 매도 쪽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에 외국인들 코스닥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차 전지 매도한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대형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들이 이제 매도에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쪽에는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주를 되게 골라서 이것저것 담았어요. 그러니까 HPSP,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나, 뭐 테크윙이라든가 원익 QNC, STI라든가 이런 류의 어떤 하나마이크론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종목들별로는 좀 골라서 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추세가 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게 왜냐면 또 ADR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좀 눌려있던 종목들을 보는 건지, 이건 좀 연속성 있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외국 기관은 뭐 엔터주, 최근에 뭐 엔터주 팔고 있고, 반도체도 또 기관은 되게 팝니다. 보면 반도체 쪽에 이제 매도 쪽에 치우쳐 있고, 매수 쪽은 또 매수 쪽도 골라서, 기관은 뭐 워낙 골라 담기긴 한데, 근데 LNF를 1200억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LNF 플러스 에코프로비엠을 거의 2000억 가까이 담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골라 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기관은 좀 여전히 골라 담기,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뭐 LNF가 내놓은 해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지정학 문제가 일단 불거졌는데, 여기서 공급망 문제로 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극, 금리 인하 물 건너간다. 뭐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 문제, 특히 뭐 중동 쪽 홍해 문제가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국제유가가 오히려 빠져주고 이런 구도 나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빅테크 내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가 최근에 좀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업종별로 종목별로 갈라서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엔비디아라고 걸긴 했지만 이건 테슬라가 돼도 상관없고 애플이 돼도 상관없고 뭐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
그러니까 지수를 어쨌든 지탱시켜주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나와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350포인트 올라간 거에 절반 정도 지금 되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되돌려서 연말에 올라온 거, 이게 다 되돌릴 정도의 장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재료들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턴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웬만큼 되돌린 거는 이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2,500 정도 봤었어요. 네, 2,50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좀 지수 저점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금 거기까지 와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걸 저점으로 봤다는 얘기는 2,500 근처에서 강하게 튕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왔죠. 생각보다 더 매도 강도가 좀 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좀 되돌림이 나오게 될지 제가 잠시 후 예전 사례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특징은 통신 장비, 2차전지 중에 일부 대형주들, 다음에 로봇주들 이런 것들이 산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증시가 8일 이상 연속 하락하고 나면 2주 동안 기다리면 지수가 거기보다 더 올라가 있었다. 11번 올라가고 2번 빠졌다. 13번 사례 중에서 2주에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궤적을 과거에 보면 저게 2022년 때인데 하락이 멈췄던 건 이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3일 동안 강하게 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지그재그 하면서 이 정도 올라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반등이 쭉 V자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2021년 같은 경우도 연속 하락했다가 하루 반등하고 또 세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또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하는 과정이 또는 지수의 어떤 흐름 자체가 평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9% 빠졌는데 반등은 3% 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8일 동안 9% 빠지는데 반등은 10일 동안 3%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단계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대신 한번 빠지는 걸 멈추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빠지면 매수세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 ADR이 과매도로 내려가는 상황이라 종목들별로는 조금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하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이제 방송 내용 생길 때마다 또는 뭐 장중에 돌발로 올릴 수도 있고 밤에 또 야밤에 증시 토크같이 올릴 수도 있으니까 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뭐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방송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